그럼 지금부터 제천 의림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추진 요약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건규 제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이건규입니다. 오늘 우리 의림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관련된 최종 보고를 되어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풍경 속에 아주 많이 뜨겁고 이분들 여러 관심 분들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의 공자들도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혜원 대체시문화원장이 비롯한 많은 또 교수님들도 참여하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 우리 제천의 그 의림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요.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조명받을 수 있겠는가를 검증해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런 잠정 목록 등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동안 중간 보고를 거쳐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과장되거나 아니면 객관적 그 검증이 좀 약간 아직은 덜 된 단계에 있는 것들은 좀 유보를 하고 객관성이 좀 있는 것들 기준으로 해서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위해서 한정책능력진흥원에서 까다로운 저희 시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지혜롭게 잘 대응하면서 해오신 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 제자는 이제 뚝방을 뜻하는 한자로서 민주가 이 제천과 불가분에 담겨 있는 그러한 역사적 고소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충청도를 이제 호서지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온 역사적인 의미는 의림지를 경계로 서쪽을 뜻하는 이날이 호서지방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림지가 단순하게 우리 제천의 의림지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충청도 전방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리적 여러 가지 환경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10년 전에 2006년도에 여기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제천 식경의 대표적인 곳으로 여러 가지를 명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도 의림지는 꼭 빼놓지 않고 방문해서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환경을 잘 감동하고 가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림지의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자부심 의림지를 동하게 기록자를 뜻해서 의림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첫걸음으로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역을 실시했고 오늘이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부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계유산의 등재가 된다고 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과정에서 시간이 좀 혹시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림지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가고 있는 자체가 그런 중요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갈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천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갖고 검증하고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인류의 동의와 약속을 거쳐야만 되는 절차를 앞으로 남기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감 속에는 사만시대에 축적되어서 한 2000여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우리 의림지, 그리고 그 의림지가 과거의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도 또 그동안 흘러온 2000년 이상, 2000년, 3000년 더 먼 훗날까지 이것이 잘 계속 보존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림지 보존은 저희 시에서만 시내에 있는 공자들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림지 동이라고 하는 인원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이것을 지키고 가꾸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지역의 명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림지동의 권순자 중자지휘자께서 대표적으로 의림지에 대한 사랑을 보다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감사가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의견과 많은 토론 그리고 아주 냉정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에 대한 것은 자칫 두고라도 제천 시민 모두가 의림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인사 말씀 겸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날에 함께해 주신 많은 시민들 문자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제56회 중국 도민체전을 제천 시민들의 역량으로 성공적으로 실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천 시민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질 정도로 시민들의 주도적인 역량과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축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녀간 많은 내빈들, 관람객들이 제천에 대한 역량과 위상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많은 호감을 갖게 되고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바탕으로 이제 한 석 달 남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치러지는 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신 우리 엄세진 한방 바이오회장님 오셨는데 잠깐만요. 이분이 그 열심히 지금 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혜원 문화원장님과 이창식 세경대 교수님, 김종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와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다빈치 미래원과 원영기후 문화연구소 대표이신 손미라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미라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두 번째 지금 제천 시청에 왔는데요. 첫 번째 저희 초기 발표회 때 뵈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뵈신 분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더 반갑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5층이라고 하는 시청의 이 대회의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나.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흘러간 비어있는 시간으로 그런 그 작은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겠는데요. 추억이 되느냐 기억이 되느냐,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제천 의림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제천 시민들께서 결정을 하실 거다. 이러한 말씀을 먼저 서두에 제가 덧붙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되느냐 추억이 되느냐,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지금 그 증인이 되시는 오늘 그 역할이시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제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서 제천의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제가 참여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연들이 예사롭지 않는 인연 것임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비록 농협보고를 발표를 하지만 저는 먼저 앞서서 하는 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큰 역할을 여기 계신 제천 시민들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역할이 있는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알고 오늘 준비했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런 그 바램도 함께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의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추진위원회로 결과 보고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문화유산이 등재가 돼서 그러면 제천 시민이 바라는 그런 문화도시로 승격이 됩니까? 제일 관심사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했던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늘 그 이어서 중간 단계와 결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제천 의림지가 어떻게 세계 국제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그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제천 의림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바로 딱 이 한 페이지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결론은 이 한 페이지는, 이 한 페이지를 위해서 서울 도서 한양 도서라고 하는 그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이 9년째 연구를 하는데 결론은 안 된다, 불가, 이런 판정을 올해 받았습니다. 반대로 화순에 있는 운주사, 그 코가 깨지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불상들이 다 모였다는 운주사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 운주사는 10년 전에 잠정 목록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고인돌만 되고, 이유가 코가 깨지고 금이 간 것을 실사가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새벽에 시멘트로 발라놓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원형을 훼손되면 안 된다, 이 원칙이 위배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불가가 아니고 재심사 이런 평가가 받았어요. 유네스코 평가는 100점 이런 점수 제도가 아닙니다. 4단계 구조에서 3단계 구조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잠정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10년 동안에 있는 그대로 다시 실사를 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관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사가 온다는데 혹시 코가 깨져서 이것이 불량품이라고 점수를 받으면 안 될지 않느냐, 이런 정말 너무 예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진정성, 정말 이 운유사라고 하는 이 불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후지만 다시 재평가,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것이 유네스코가 평가하는 이 마음이고 유네스코가 평가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제천 어린이는 유네스코에 떨어지지 않고 척척척척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주제인데, 이 한정에 잠정 목록 제출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 다음 웹사이트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웹사이트를 지금 치시면 바로 나와요. 바로. 두 번째, 잠정 목록 준비에 관한 세부 지침 내용은 우선 가이드라인, 기본, 최소한 지켜줘야 할 기본 가이드라인이 이미 홈페이지 통해서 지구상 전 세계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하는 일은 비밀리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 몇몇에 의해서 특수 일정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고, 신청 체약국이 제출하는 모든 잠정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올리면 웹사이트에서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까지 제천 어린이가 어떤 내용으로 신청이 올라왔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명이 된 잠정 목록 제출 서식의 완성본을 영어나 불어판으로 다음 주소로 송부하도록 한다 해서 올리죠. 웹사이트에 올리고 올린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출력을 해서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센터 해가지고 파리, 지금 파리의 7구에 있는데요. 퐁두네이라고 하는 이 본부 센터로 입력한 그것을 그대로 출력해서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원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과 책자가 내용이 딱 맞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업무에 신청한 사람들이 혹시 실수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는 신청 제약국은 본자료 제출 시 전자 형식 디스켓이나 CD롬이나 이메일로 다음 주소로 보내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사무소에서 세 가지 형태로 올라온 자료를 한 자리에 유산위원회가 취합을 해서 그것을 놓고 제천 어린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되는가, 이것이 논의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부터가 편리하고 또 그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한 군데에서 실수하더라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또 주고,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여유 있는 심사 과정을 걸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청 제약국이라고 하는 이것은 번역어인데요. 꼭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에서만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꼭 기관에서만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네스코는 132개국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유네스코 파리의 본부가 있는 그 센터에서 전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인위적으로 제약국이란 말을 쓸 뿐이지, 제약국 안에 한국의 형편이 또 다르고 중국의 형편이 또 다르고 미국, 일본 다 이 문화재 관리하는 법이 다르고 또 문화재를 대하는 시민들의 그런 그 연구 단체 그 과정이 다 다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일이 132개국을 개별 상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제약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원본은 서식의 원본을 영어나 불어판으로 다음 주소로 송부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한국에서는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공식 언어가 6개국입니다. 6개국에서 문화유산 관련된 부분은 유네스코 내에서도 인력이 6개 언어를 아랍어, 지금 그 멕시코 언어, 이쪽 남미 계열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영어와 불어 선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어는 아쉽지만 아직 유네스코가 정하는 표준
6개 공통 언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입력하는 난이 없죠. 한국어로 입력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영어나 불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리에는 한국 대사가 4분이 나가 계십니다. 유네스코 본부도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 대사가 나가 있고 OECD 본부도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유네스코 한국 대표가 나가 있고 우리 대사관 그리고 또 UN 한국 대표 이렇게 해서 4분이 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국제관계, 유네스코 일, 문화관계 특히 하신 분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읽고 쓸 줄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불어로 하시는 분이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혹시 집안에 앞으로 미래에 그 국가 동량으로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불어를 권장을 하는 것도 앞으로 그 문화 관련된 산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이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제천 의류미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손해보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손해본다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뉴스도 아니죠. 가짜뉴스는 뉴스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익을 보고 제천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제천 의류미가 유네스코 잠정 목록이 됐든 아니면 정식 문화유산 등재 그 항목에 들어가면 어떤 혜택이 들어갑니까? 보시면 지원이 들어갑니다. 국제협력 지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예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기술 협력 비용이 추가가 되고 훈련 및 연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정보, 인식, 제고에 대한 지원을 유네스코 본부에서 직접 제천에 쏘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긴급지원. 홍수가 나서 제천 의림지가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이것을 세계에 소개하면 인류 보물이 되는데 홍수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인해서 제천 의림지가 파괴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SOS로 본부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본부에서 바로 이 유네스코 헬기가 떠가지고 이 제천 의림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 총주의를 하고 유엔이 투입돼서 복구 작업, 이 비용을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국제협력 지원이 5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비용을 전부 유네스코 본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네스코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그렇죠. 한국 제천 의림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부터해서 전 지역 사막지대, 산악지대, 밀림지대 그리고 북극까지 다 지원을 하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32개 우리도 회원국이죠. 회원 비용을 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유네스코가 회원국 회계에 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신문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목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하시마탄과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를 순조롭게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유네스코 분담금을 낼 이유가 없다. 이유는 일본 국내 시민들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민들 몫으로 돌립니다. 바로 그러한 사태들 비단 그렇다고 일본을 미워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죠. 일본 사람을 경계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국제적 그 거대한 국가의 재산 폭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이미 그 평화의 방벽을 세워놓은 구조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최고의 목적이 평화라고 저희가 1차 그 포럼 때 이미 합의한 바가 있죠. 이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이미 유네스코는 방벽을 세워내고 그것은 유네스코 본부가 이제 50년에 창설이 돼서 현재까지 파리에서 본부를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파리 시민 75%가 유네스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두 집 걸로 한 집은 유네스코 전문의 자원봉사 활동에 그럼 몸으로만 물론 몸으로 자원봉사를 하죠. 거기에 플러스 프랑스 사람들 자녀에게 유산 상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될 때 전 재산을 어딘가에 기부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말한 노벨재단에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유네스코에 기부를 하든지 또 프랑스 사람들 70% 이상 유네스코에 기부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돈만 기부를 합니다. 땅, 임야, 그리고 예술작품, 서예, 도자기, 그림, 조각, 자기가 있는 거 소중하다고 모든 걸 유네스코에 다 기부를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보물들이 유네스코 본부에 한번 가셔서 기회가 좋으면 보물창고를 구경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네스코 회원국에 5년 동안을 먹여 살려도 남을 정도의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술품들이 유네스코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는 부자다. 그 유네스코가 하는 목적이 창설이 인류의 전쟁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바로 인간의 방벽이다. 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타협하자기를 안 하죠. 그 돈이 많은 부자 나라들은 돈으로 그렇게 흔들려고 하죠. 흔들리지 않는 이 평화의 방법이 바로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세계의 곳곳에 지금 묻혀있는 인류의 보물, 제천의림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제천 시민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보물을 넘어서 세계 보물로 됩니다. 왜? 이 유네스코 이 보물로 지정이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인류의 보물이라는 뜻이고 이 인류의 보물이 되면 제천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류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기금을 이렇게 유네스코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현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제천의림지가 유네스코에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땅이 묶이고 개발을 못하고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거짓된 뉴스다. 예를 들면 시간상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이고 루브르 1800년도에 궁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쓰던 그 궁전이 박물관으로 되죠. 루브르 박물관. 우리 청와대를 예를 들면 박물관 만들듯이 그 앞에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건물은 3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루브르 현재 박물관이고 그 앞에 이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는 1990년도에 만들어진 미테랑 대통령이 이 재임하면서 기념으로 만들어둔 인류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미 유네스코 세계 보물로 지정된 파리 역사 문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루브르 앞에 세네갈이 흐르잖아요. 이 유람선이 흐르고 이 일대가 다 역사 문화 유적 지구로 묶여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1800년 고풍스러운 건물 앞에 현대 1900년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피라미드 지하에 보면 지하에 궁전이 또 있습니다. 현대식 궁전. 그렇게 해서 루브르 쇼핑 상가가 바로 이 지하에 있고 그리고 오라토리움이라 해서 세계 소리와 관계된 세계 최고의 소리 관련된 연구소가 또 이 피라미드 지하에 함께 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루브르를 가시게 되면 이 지하에 내려가셔서 모든 쇼핑을 하게 되는데 물건만 사는 쇼핑이 아니고 가치를 사는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대적인 최첨단 시술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천의림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러한 새로운 건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문화산업,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지금 제천 시민들이 개인이 하는 것 100배, 1000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천의림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왜? 유네스코가 홍보를 해요. 똑같이 제천 한국에 여행을 가는데 유네스코 보물로 지정된 제천을 가고 싶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다른 도시 그 둘러보는 식의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사람들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패키지 홍보를 유네스코에서 200억, 300억 1년 한국 돈으로 그 버금을 들여 다 홍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천은 가만히 앉아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가이드 했죠? 지금 손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 정부가 아무리 제천 의림지를 올리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박자가 맞아줘야 돼요. 3박자 중에 하나의 박자가 제천 시민들 의견입니다. 우리 제천 외국인 입금은 안 됩니다. 흑인들 까맣고 처음 보는 이상한 그 히피족들 그런 분들 싫습니다. 이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제천 의림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인류 보물로 승격을 할 때는 인류가 함께 나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좋은 거는 받고 나이